지금 국민의힘 징계 정치의 칼날은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도 향하게 됐습니다. 징계 대상에 오른 바로 인물이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 당을 배신한 배신자는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망하게 민주당의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정작 그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본인이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물러나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켜내야 되지요. 네, 장 대표를 제소하겠다는 인물 조경태 의원인데요. 현재 본인도 윤리위에 제소가 돼 있는데 같은 당에서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박덕흠 의원을 낙선시켜달라고 민주당 쪽에 종용했다는 게 징계의 이유입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님, 조경태 의원이 해명을 하기보다는 내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의원 뽑지 말아달라고 사실상 전화해서 이거를 또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국민의힘의 윤리위에는 거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거의 전원이 다 회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그 맞징계를 청구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징계위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징계위는 정말 365일 동안 매일매일 징계위를 소집해서 회의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조경태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이 조경태 의원뿐만 아니라 어제 박정훈 의원인가요? 그분도 방송에 나와서 이 장동혁 대표가 왜 그 해당 행위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의 사안을 가지고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하시던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양쪽의 그 극한 대립이 결국은 지금 이 당권파 또는 이 친한계 또는 뭐 지금 그 다른 또 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 모두가 다 이런 이 제소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그만큼 리더십이 정립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이 분란 사태를 해소할 만한 그런 힘도 역량도 부족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가운데에서 과연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의 지금 윤리위원회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관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여기서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워낙 장동혁 대표의 그 거취 문제가 이제 논란의 어떤 핵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짓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핵심 원론적인 아주 상식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저는 조경태 의원 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분명히 조경태 의원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내에 국회 부의장 경선을 했습니다. 거기에 경선에 나온 경쟁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박덕흠, 조경태 의원이. 물론 박덕흠 의원이 어떤 뭐 정치적인 그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정치적인 과거의 그 계엄 사태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 당시에 당내에서 그 경선에 의해서 일단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서 졌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국회 부의장을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상대당이 민주당 의원들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런 사람이니까 뽑으면 안 된다, 뽑지 말아달라 이렇게 일종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거를 하려면 사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서 그런 거를 해야죠. 국민의힘에 적을 두고서 자기가 경선에서 더군다나 졌는데 그 이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낙선 운동을 했다? 이거는 그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징계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같이 더군다나 육선의 최다선 의원이면 오히려 그런 행위 자체를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되고 또 그게 문제가 됐다면 당연히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의 어떤 사과나 유감표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그 지도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앞뒤가 완전히 바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에 관한
하는 조경태 의원도 절대로 잘한 거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짚어야 할 대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 재소하기 전에 사과가 먼저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 얘기도 잠깐 하죠. 지금 당대표고 뭐 의원이고 할 것 없이 국민의힘 윤리위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발된 상황인데 저희 여기 나와 계신 패널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정광재 대변인도 지금 고발이 된 상태예요. 지금 현역이고 당대표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이 형국에 대해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면구스러운 일이죠.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4분 오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과거와 달리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조금만 더 잘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시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당 내에서의 싸움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광한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당원들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달라. 이 사람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소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안을 다루는 윤리위원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권파와 좀 비교적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저도 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아니 저 당은 저 정도 사안 갖고도 사람들 막 징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전 윤리위원회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정말로 이 사람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정치적 이유, 개인 간의 친소 관계 이런 게 적용되고 작용하면 안 되겠죠. 네. 평소에도 말을 잘하시는 정광재 대변인이지만 오늘 특히나 더 거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당대표를 제소하겠다는 조경태 의원에게 좀 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보통 못할 일인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평범한 사람 같지가 않아가지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방송만 아니면 좀 더 격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점잖은 체면에 그죠? 아니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미 격한 말 다 하신 것 같거든요. 이동학 의원님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까 여당에서도 말 나왔죠. 앞으로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사실상 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인데요. 지금 이 근저에 도대체 왜 싸우는 거냐라고 생각을 다시 해보면 윤석열 시대를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여전히 당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땔감으로 쓰는 듯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서로 한 말을 가지고 말꼬리를 붙잡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어서 제가 볼 땐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광환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박준태 비서실장이죠. 그분도 대안과 미래를 향해서 반대파를 향해서 또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상 같은 당의 동료들을 안 좋게 묘사를 하면서 국민들 앞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의 사람들이 행동대장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당의 분란이나 이런 것들을 봉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벌리는 듯한 말들을 더 하거든요. 제가 볼 땐 큰 책임에서 어쨌든 국민들은 어디에 손을 더 들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 앞에 기일 자체가 첩첩산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대안과 미래회동에서는 또 장동혁 대표를 겨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드라마가 재밌어야 보지. 재밌어서 보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막장 드라마도 인기가 좋잖아. 근데 그거는 굉장히 보는 사람 한정돼 있지.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보는 거. 당이 전반적으로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중병이 걸려있는 환자라고 치면 종합병원에 가서 과학적인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숙향 피워놓고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듯한 느낌? 무엇이 해당행위인가요? 그 모호한 기준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관위에 군대를 동원했다라고 주장해서 계엄이 잘 됐다라고 옹호하는 것이 해당행위인지 무엇이 해당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징계 정치를 재개한 것은 정적 제거,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른바 대안과 미래 저격수처럼 활동하고 있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안과 미래는 아직도 해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오늘도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또 고장난 레코드처럼 그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당원들이 지긋지긋해한 것이 바로 이런 분열의 정치입니다. 네, 소장파와 당권파 간에 이 징계 전국에서 벌어진 표현 수위가 상당한데 신효섭 의원님, 네. 국민들이 일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그거를 날려버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평론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분들, 그다음에 보수 정치를 걱정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몇몇 패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지금 문제는 그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을 갖다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정하고 그다음에 뭔가 결론을 지을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4분 오열되는 것이 지리멸렬한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보수의 대표적인 농객이신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예. 칼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장동혁 대표의 신임 투표를 해라. 신임 투표를 해서 그거에서 만약에 신임을 얻으면 장동혁 대표 체제로 그냥 가고 안 나오면 장동혁 대표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매듭 지을 거는 매듭 지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수를 재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제언을 하셨던데 사실 그런 제언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들 전 대환과 미래 의원들 경우에도 물론 다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작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의원총이라는 그 기구를 모아놓으면 정작 어떤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제대로 된 토론이 안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의미냐. 결국 의원들이 밖에서만 떠들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몇 박 며칠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의원들 간에 어떤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갖고서 당 지도부든 아니면은 당원들이든 어떤 뭐 투표를 하든 아니면은 누가 연판장을 돌리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태를 갖다가 매듭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순을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텐데 지금 그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문제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따라서 장동혁 대표든 대환과 미래 의원이든 아니면 비당권파의 다른 의원들이든지 간에 뭔가 한 자리에 모여서 좀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예. 국민들한테 정말 국민의힘의 진정한 여론이 뭔지 의원들의 생각이 뭔지를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는 그런 기회라도 가져주길 바랍니다.